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성민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사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바로 오늘은 우리 제 옆에 계신 우리 이혜식 의원님의 의정보고회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강동구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저도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의원님께서도 요즘 또 많이 못 만나셨을 텐데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강동구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사실 해는 바뀌었지만 코로나와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머지않아 우리는 이 소중한 일상을 다시 되찾게 될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그리고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왜 이혜식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박성민 최고위원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참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이혜식 의원님께서 당 대변인으로 활약하실 때 바로 그때 청년 대변인으로 선발되어 함께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가까이서 많이 배웠던 우리 이혜식 의원님은 굉장히 진중하시고 또 책임감도 강하시고 무엇보다 일 잘하는 분이라는 확신이 참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우리 의원님께서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7개월 동안 어떻게 얼마나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서 일을 하셨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좀 준비 많이 되셨나요? 네. 조금 떨리시기도 할 것 같은데 네, 떨립니다. 사실, 네, 초선 의원님들께는 의정보고회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마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이런저런 거 많이 설명도 드리고 싶으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강동구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멋진 국회의원을 강동구민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날카로운 질문도 하고 의원님께서도 열심히 자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제가 의원님 대변인이실 때 의원님 알고 계시죠? 의원님 별명이 어떤 거였는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원래 본인은 본인의 칭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대변인으로 있을 때 우리 이혜식 의원님의 별명은 바로 기자들과 이제 우리 당 내부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의 달인으로 불리셨는데요. 아, 그건 아닌데. 네. 낮밤 가리지 않고 전화도 열심히 받으시고 또 받으셔서 당내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조리 있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의원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는 참 소통의 달인이다라고 평가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역시도 국회의원 이혜식으로서 강동 구민 여러분과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동구민 여러분들께 사실 앞에서 간단하게 인사는 드렸는데 그런 인사가 조금 식상하다라고 생각하셨을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면 밋밋하니까 저희가 이혜식 이 세 글자로 한번 삼행시 한번 해볼까 싶은데 우리 의원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그럼 제가 한번 한 글자씩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약간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 해 뜨는 강동구 주민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식구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와! 네. 네. 지금 굉장히 기쁜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동시 접속 1,100명이 돌파하셨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밖에 눈도 오기 때문에 어디 나가실 때도 없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많이 공유해 주시고, 지인분들께, 특히 강동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있는 강동구민 여러분들께 또 퍼나르셔서 같이 이런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우리 이혜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 의정보고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또 핫하신 분들께서 축하 영상을 많이 보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어떤 분들께서 또 국회에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는지 한번 보고 올까요? 안녕하십니까. 국회 부의장 김상희입니다. 이혜식 의원님 의정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동의 우리 이해식 의원님은 강동구청장을 3차례나 역임하신 명실공히 행정 전문가이십니다. 국회의원은 초선이시지만 첫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기관을 감사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셨습니다. 특히 제2의 조두순 예방대책과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주셨는데요. 우리 모두 다 우리 당과 국회가 주목하고 있는 핵심 민생 현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해식 의원님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간사도 맡고 계시지요. 자치경찰제 도입 등 굵직한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해식 의원님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국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강동구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전체를 위해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식 의원님이 국회에서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해식 의원님의 의정보고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두에게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 이해식 의원님의 의정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해식 의원님은 강동구청장을 3번이나 역임한 풍부한 지방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첫 국정감사에서도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2의 조두순 예방대책과 자치분권, 균형발전 등 여러 현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예결위원으로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전환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고 26억 원에 달하는 강동구 지역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강동 구민들의 수건이었던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부터 구분다리역까지의 직선 연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동 구민 여러분, 누구보다 강동을 잘 아는 국회의원, 늘 강동 곁에 있는 국회의원 이해식 의원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정보고의 개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동 구민 여러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혜입니다. 이해식 의원님의 의정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해식 의원님은 삼선 구청장에 정말 관록이 있으신데요. 초선 국회의원이신데 사실 초선 국회의원 같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로 정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십니다.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예결산 특별위원회, 그리고 저희 정책위에서는 또 상임위 부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중책이란 중책은 혼자서 다 맡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간의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또 이해식 의원님과는 같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어서 의원님의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인 송곳 같은 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의정보고회를 보시고 나면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내 선택이 최고였어 라고 하는 확신을 하시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그리고 더 잘 나가는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오신 이해식 의원님의 행보를 늘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박광원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이해식 의원님의 의정보고회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이해식 의원님은 강동구의회 의원과 서울시의회 의원, 그리고 3번의 강동구청장을 역임하셨고 당에서는 대변인과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당의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해식 의원님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은 국회에서 모든 분들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1년은 이해식 의원님과 서울 강동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저도 힘을 모아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해식 의원님의 의정보고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희망찬 새해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강원대중 물결남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가 이해식 의원님을 가장 좋아하면서 이해식 의원님과 함께하는 강동을 주민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일을 가장 잘하는 국회의원이 누구냐? 그러면 단연코 이해식 의원님을 꼽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과 저 함께 이해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 잘하고 멋진 그리고 품성 좋은 이해식 의원님과 함께하는 강동을 주민 여러분은 축복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식 의원님은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소위 이소희 간사님을 맡고 계십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을 가장 많이 통과시켰는데요. 바로 이해식 간사님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일 제일 잘하는 국회의원 이해식 화이팅! 그리고 강동을 주민 여러분 화이팅! 의정보고회, 멋진 의정보고회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예산과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강동을 주민 여러분, 옆동네 강동갑 국회의원 강동댁 진선미입니다. 우리 이해식 의원님은 그야말로 우리 강동구가 배출한 최고 스타이시지요. 이해식 의원님만큼 강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저 빼고 또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강동구의 터줏대감인 우리 이해식 의원님이 지난 5월 국회에 입성하셔서 과연 주민분들의 기대만큼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오늘 온라인 의정보고회를 통해서 샅샅이 밝힌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 강동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두 눈 크게 뜨시고 큰 기대를 가지고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의 발전과 살기 좋은 우리 강동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저와 이해식 의원님 함께 사이좋게 손잡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함께 힘을 보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상호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해식 의원의 의정보고회 겸 신년 인사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해식 의원님은 구청장 시절부터 워낙 유명하신 인기가 좋은 분이신데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도 너무 일을 잘하고 너무 깨끗하고 인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이해식 의원 함께한 것 너무나 기쁘고 영광된 일이다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올 한 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모두 댁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축사 영상을 또 보내주셨는데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이신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님, 그리고 바로 옆 동네시죠. 강동댁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셨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이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님이신 김태년 원내대표님, 그리고 박광훈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제는 환경부 장관 내정자이신 한정혜 의원님, 그리고 우상호 의원님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의원님의 의정보고회를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값진 영상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을 칭찬하는 내용들도 많았지만 의원님이 하시는 그 의정 활동에 힘이 되어 드리겠다라는 내용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서 강동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한 번 더 뿌듯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렇게 의정보고회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한 자리 하신다, 소위 한 자리 하신다 이런 분들이 축하 영상을 보내시는 게 그렇게 막 흔하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의원님께서는 또 초선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의 중추적인 입지를 가지신 분들께 참 인기가 좋으신 것 같은데요. 의원님만의 약간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의원들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십니다. 의원님이 약간 겸손하십니다. 네. 네. 우상호 의원님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의원님이어서 좀 개인적으로 특별히 부탁을 드렸고 우리 당직자 그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도 그렇죠. 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청년 최고위원이신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사회까지 봐주시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의원님께서 당대변인을 하시면서 또 다양한 분들과 또 두루두루 많이 뵐 수 있어서 더 이런 의원님만의 또 특별한 인연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의정보고회 또 순서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의원님께 또 한 분의 정치인으로서 현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요즘 굉장히 정치권에 현안이 많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쏟아지는 여러 가지 뉴스 속에서 대체 핵심이 무엇이며 사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직 대변인이셨던 또 우리 의원님 모시고 좀 명확하게 팩트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될 수 있는 건 바로 백신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었고, 뭐 허위 뉴스부터 다양한 뭐 소문까지도 있었죠.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월부터 이제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를 시작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또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질문은, 물량이 그렇다면 우리 온 국민 혹은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물량의 확보에 대해서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충분합니다. 이미 뭐 언론 보도에 다 나온 얘기지만 5,600만 명분, 네.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파이자, 얀센, 그리고 코백스 퍼실리티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소화할 만큼의 물량을 이미 확보를 했고, 이렇게 접종 횟수분으로 하면은 1억 600만 분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주 중으로 아마 당정 협의를 갖고 이 백신 로드맵에 대해서 정부가 아마 구체적인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자세히 아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백신 확보를 놓고 정치화해서 네. 일부 정치 세력이나 보수 언론들이 이제 정치적 공격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어떤 불안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좋고, 말씀하신 대로 2월부터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 그러니까 의료진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뭐 네. 그 어르신들이라든지 노약자분들, 네. 그리고 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이런 분들부터 접종을 하게 될 거고요. 보통 한 3분기, 그러니까 9월 정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약 60%에서 90%까지 접종을 하게 되면은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백신의 물량이 굉장히 충분하게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번 더 짚어봐야 되는 건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당이 또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가슴 아팠던 이슈인데요. 여전히 마음이 아파서 또 말을 잇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입양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인아 미안해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또 굉장히 번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동시에 이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라는 국민청원이 23만 명으로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좀 알 그렇죠. 수 있는 대목이고, 사실 더 가슴 아픈 거는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찰을 파면해야 한다라는 청원도 1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깊은 고민이 또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시니까 네.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의원님 어떤 부분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뭐 지금 대체로 정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번이나 이렇게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 왜 그냥 방치가 됐냐, 죽음에 이르게 됐냐, 그 과정에서 경찰은 뭐 했냐, 공무원들은 뭐 했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과정을 보면 너무나 끔찍한 그렇죠. 폭력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아동학대 치사 가지고 되겠느냐,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어떤 국민들의 분노, 그런 건데, 대체로 지금 뭐 의원들도 법안들을 약 한 70가지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동폭력과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에는 이제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네. 하나가 이제 민법상의 친권자는 체벌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이번에 지금 바로 내일 모레 8일 날 본회의 때 통과를, 그 민법 개정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에 대한 폭력은 무조건 안 된다.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그것은 범죄다.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는 완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심각한 아동 폭력의 경우에는 경찰이나 아동 그 보호 전담 공무원들이 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 약간 그게 미비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개정안도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뭐 무엇보다도 아동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아동이 가진 생명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고 하는 아동 인권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의 4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작은 단위, 즉 그 기초자치단체부터 권한을 많이 줘서 아동의 그런 고유한 권리들을 지역사회에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주민 인식 개선 같은 것도 하고, 그럼으로써 근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학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범죄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 인식, 이런 것을 정확하게 좀 심어주는 거. 그리고 이런 정인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정말 엄한 처벌을 하는 거. 그래서 경각심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동시에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8일 날 또 본회의 때 정인이법 아까 말씀드린 민법 네. 개정안을 포함해서 몇 가지가 통과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뭐 법만 이렇게 완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가 네. 또는 공동체에서부터 마을에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대처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부터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도 정기창님께서 아동학대는 정말 엄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 특히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게 가정의 영역에 또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그 틀 안에서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뭔가 이 인식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세밀하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당신의 집 일이니까 우리는 상관할 수 없다라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개선과 동시에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정인이는 또 입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입양기관 그리고 입양 부모들이 입양 아동들을 잘 케어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점검,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께서 이제 그 점에 조금 이제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아동을 분리하게 되면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뭐 네. 전국에 75개밖에 안 되는데 이걸 뭐 기초단체 수준 숫자가 지금 226개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한 200~300개 수준으로 늘려야 되고 그리고 꼭 시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위탁 가정 같은 것도 좀 많이 만들어서 네. 이런 뭐 작은 폭력이 행사됐을 때도 대안이 신속하게 필요한 거죠. 네. 일단 분리를 시켜서 그것이 부모라 하더라도 생부모라 하더라도 뭐 정인이는 양부모고 네. 또는 계부모에 의해서 행사되는 경우가 물론 많습니다만 친부모의 경우에도 폭력이 행사됐을 그럼요. 때는 일단은 굉장히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입법도 하고 시설도 마련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검찰 개혁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이슈기도 하고 이제 우리 당에서는 검찰 개혁 시즌 2를 준비하겠다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됩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정말 우리가 그토록 국민이 다 함께 염원했던 검찰 개혁이 정말 가능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려보게 됩니다. 사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이 검찰개혁의 완성이 될 거라는 시각도 있었고 혹은 한쪽으로는 이것이 또 하나의 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우려하는 시각 역시 또 있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수처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검찰개혁의 아주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야당은 뭐 비토권이 이렇게 뭐 무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직접 목격했잖아요. 비토권이 아니라 일종의 방해권 혹은 그렇죠. 내지는 뭐 무산권 이런 걸 행사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입법 보완을 해서 공수처가 이제 드디어 조금 있으면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마치고 나면은 공수처장 임명이 되고 또 뭐 검사들도 또 수사관들도 이렇게 차례차례 임명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 공수처는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김영삼 정부, 이른바 그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때 당시에도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적인 과제는 군부개혁이었어요. 기억하시지만 그 하나의 척결. 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아주 정광석화처럼 하나의 척결을 해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오랜 기간의 그런 군부 독재 정권의 그런 잔재들을 청산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중요했던 거고요. 그 뒤로도 이제 계속 검찰 개혁은 뭐 대선 후보자 모든 사람들이 공약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는데 뭐 이렇게 하나의 척결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 개혁을 검찰의 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검찰은 정권을 바꿔 타면서 사실은 자기 개혁을 할 수 있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자기 개혁을 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교묘하게 피해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어 왔던 거죠. 사실은 지금 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어떤 이 저항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촛불 민심에 의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도 공수처를 출범시켰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역사적인 일이고 공수처가 출범함으로써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 독점권, 기소 편의주의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뭐 굉장히 중대한 전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되어 왔었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뻔한 적도 있었으나 이렇게 결실을 맺었던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새롭게 공수처라는 기관이 출범하게 된 것,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던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긴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입법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들려온 소식인데 8일에 고시죠. 8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이제 표결을 하게 되실 텐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요 근래 뉴스에서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가족께서도 단식을 또 하고 계신데 이 법이 어떤 법이고 또 왜 필요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1등 국가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거의 매일 죽어나갑니다. 거의 매일이 아니죠. 하루에 7명씩 죽어나가죠. 그래서 연간
2,400명 가까운 그런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은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아니라 아주 영세한 그 중소 이런 사업장에서도. 하청 네. 기업의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회사들이 하청으로 위험한 일을 피하는 거죠. 외주를 주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위험에 외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18년 그 겨울에 김용균 그 서부발전 그 노동자가 돌아갔을 때 그때 김용균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때는 산업안전보건법이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현장 혹은 특정한 물질에 대한 그런 규제를 통해서 노동자의 이제 사망을 막아보려고 했던 건데 김용균법이 2019년도 본회의 정기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마는 그 법이 만들어지고도 계속 똑같았습니다. 거의 안 줄고 사망자가.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이런 그 하청기업뿐만 아니라 원청의 기업을 처벌하는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위험의 외주화를 하지 않고 그 외주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이 됐던 거고요. 저도 이 생명안전포럼에 같이 가입이 돼 있어서 우원식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 분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박주민 의원 안이라고 돼 있는 이제 네. 그것도 발의를 해서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이제 쟁점이 있죠. 기업에 대한 처벌을 어떤 수위로 할 거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어떤 수위로 할 거냐, 그리고 영세한 기업이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또 둬야 됩니다. 이 유예 기간을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어느 만큼 줄 거냐 이런 것들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아마 지금 법사위에서 내일까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아마 내지 않을까 싶고 8일 날 저는 여야 합의로 좀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미흡한 법이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법을 일단 통과를 해놓고 시행하면서 조금 고쳐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생활물류법은 우리 택배 노동자, 네. 택배 노동자도 많이 과로사하고 맞습니다.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과로사를 예방하는 그런 생활물류법 이것도 이제 8일날 같이 통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8일에 굉장히 중요한 법들이 많이 통과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지난해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네.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으로 한 명의 헌법기관으로서 활동하신 지 대략 7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셨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겸임하시면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하셨을 텐데 또 이제 구청장을 하셨을 때 그리고 대변인을 하셨을 때와는 또 다른 이제 하루를 또 일과를 보내셨고 하는 일도 다르셨을 것이고 다양한 감정들을 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7개월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좀 의원님의 활동 소회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구청장을 이제 10년 했는데 말하자면 우리 강동구의 살림을 맡아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2년 이제 중앙정치로 대변인 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국회로 들어가고 보니까 물론 이제 제가 대변인 할 때도 간접 체험은 했습니다만은 직접 이런 어떤 그 국정 현안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다루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구청장 때와 좀 많이 다르다. 조금 뭐 책임감도 조금 더 이렇게 무거워지고 그리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결특위 하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제 각부 장관, 국무위원들에 대한 질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질의 자체가 조금 책임감이 있고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또 무게감이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리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어떤 그 땀과 헌신 이런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의정 활동이 안 되고 그 다른 방향의 의정 활동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이런 어떤 자각이라 그럴까. 이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어떤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 네.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구청장 하면서는
우리 동네니까 우리 동네의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열성적으로 부지런하게 다가가면은 뭐 거의 뭐 해결이 됐다면 그렇죠. 이건 뭐 부지런하고 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복합적인 것들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네. 그렇죠. 복합적인 감정인데 어떻든 그 나라나 국민 또 어떤 그 민생 뭐 이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어떤 생각 이런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법안도 많이 발의를 하셨을 것 같고 뭐 여러 활동을 하셨을 텐데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됐던 일이 하나 있으면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 되는 건데. 제일 자랑하고 법안 싶으셨던. 중에는 네. 그동안 이제 한 30개 정도의 법을 발의했는데 이 네. 법들이 대부분은 이제 생명 안전 또 우리 행안이 관련된 네. 뭐 그런 법들이고요. 지방자치 분권과 관련된 이제 그런 법들인데 아까 이제 민생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가가치세법 그걸 제가 지난 9월달에 발의를 했는데 본회의 통과를 했어요. 물론 저만 예. 법안을 낸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법안들을 같이 내는데 그 비슷비슷한 법안들을 같이 통합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일한 그 의원이 낸 단일 안으로 귀결이 안 되고 다 이렇게 섞어서 하나의 안을 만들면 그걸 대안이라 그래요. 그렇죠. 위원회 대안. 네. 그래서 이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가 됐는데 부가가치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건데 영세 사업자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이 간이과세의 한도를 좀 높이는 게 하나의 과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연간 4,800만 원 매출 기준으로 4,800만 원 기준이었는데 이것을 8천만 원으로 올리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23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인당 117만 원씩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아까 제가 민생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 짠! 네, 여러분. 잠깐! 저희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잠시 화면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생방송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 방송사고가 잠깐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보이시나요? 지금 잘 보이시겠죠? 저희가 어떤 얘기하고 있었냐 잠깐 다시 되짚어보면 우리 의원님께서 7개월 동안 활동하시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법안에 대해서 또 그 활동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그 부가가치세법 얘기를 또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뿐만 아니라 또 비슷한 법안을 같이 내신 의원님들의 법안이 또 이렇게 조각조각 모여서 또 하나의 퍼즐을 이루듯이 법안이 또 탄생했다. 그리고 그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법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는 법안이었냐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이 잠깐 끊겼던 진행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선거 때도 돌아다니면서 우리 유권자분들, 우리 강동 구민들을 많이 만났는데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자영업자를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간이과세 기준을 조금 올려달라. 지금 4,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8천만 원 정도로. 제가 뭐 처음 방문해서 처음 말씀해 주신 분은 6천만 원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8천만 원으로 그렇게 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만은 8천만 원 그대로 통과가 됐어요. 뭐 국가 세입은 줄어듭니다. 한 2,600억 정도 줄어들지만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이 간이과세 그 적용 기준이 8천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23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인당 약 117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상당히 뭐랄까요. 뭐 그다지 그렇게 적은 혜택은 아니죠. 그렇게 보면 적어도 이렇게 이제 민생을 위해서 애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면에서는 국회의원으로 상당히 이제 보람을 많이 느끼는 이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굉장히 보람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직접
경험을 해보신 것 같아서 또 이제 사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도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의원님들 포함해서 의원실 분들께서 고생을 또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께서 좀 상복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7개월, 의정활동 7개월 하셨는데 또 국정감사라는 굉장히 국회의 꽃과 같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는 상, 우수의원, 국감을 거치면서 우수의원상을 저희가 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쿠키뉴스, 그리고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1대 첫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사실 한 개도 되기가 어려운데, 또 민주당으로부터, 그리고 또 언론사, 그리고 시민 모니터링 단체로부터도 받으셨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3관왕을 또 이제 되셨는데, 3관왕이 되셨는데, 사실 관록 있는 다선 의원님들도 이렇게 3관왕 하시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 하신 지 또 7개월 만에 이렇게 상을 휩쓰셨는데 네, 비결이 있으신지 뭐 다 공개하실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건 마치 학창 시절에 교과서만 보고 다 맞았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아무래도 이제 행정안전위원회가 제가 이제 구청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다지 낯설지 않은 이제 그런 위원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둬서 감사를 해야 하는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맥을 좀 짚었다랄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또 의원 혼자 안 됩니다. 이거는 그죠. 보좌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맞습니다. 호흡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 보좌진들과의 그런 팀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고, 또 그런 면에서 좋은 성과가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듣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면 이 노력과 또 재능이 만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보좌진 분들께 빠지지 않고 또 감사 인사까지 해주시는 거 보고 역시 의원님 성품이 참 훌륭하시고 너무 좋으시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사실 아까 앞서서 축하 영상을 또 축사 영상을 많이 봤는데요. 또 거기는 이제 정치인분들의 축사 영상이셨고, 사실 의원님께서 또 강동구청장을 3번이나 하셨던 만큼 우리 강동구민 여러분들과의 끈끈한 인연이 또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여과 없이 드러나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일부 의미 있는 법안, 활동, 그리고 소회에 대해서 또 짚어보고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고, 2부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조금 쉬는 시간 겸 또 우리 의원님과 강동구민 여러분들 간의 인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시장, 식당, 뭐 학교, 회사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강동구민 여러분께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응원 영상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대망의 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1년에는 인내하고 이겨내어 사회 속에서 젊은 일꾼들이 나라의 기강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 노인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장애인 문제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행동해 주시는 이해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로 전 인류가 장애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정치, 멋진 정치, 이해식 위원님 잘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大家好，我是来自中国的谢艳丽。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谢艳丽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꽃피는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 이해식 의원님 앞으로도 멋진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의원님 최고예요. 이해식 의원님은 열정의 비전 메이커이자 균형감 있는 소신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아동복지 현장에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식 의원님은 진짜 레알 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구청장 이정훈입니다.
먼저 오늘 이해식 국회의원님의 의정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해주신 우리 당원 및 대의원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해식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열정과 부지런함. 바로 그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구청장을 내리 3선을 하시고 당당히 국회까지 입성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강동구 발전을 위해 이해식 국회의원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강동구 발전을 앞당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해식 국회의원 화이팅! 이해식위원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아유 많은 분들이 의원님 우시는 거 아니죠? 눈물이 날 것 같은. 네. 네. 사실 축하 영상, 시민분들의 축하 영상이라고 해서 저는 그냥 한 몇 분 정도 보내주시고 말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되게 크실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근데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너무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김병훈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정훈 강동구청장 그리고 또 직능단체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당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고 정말 많은 구민들께서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의정보고회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 방송사고가 나서 끊기는 바람에 조금 이제 접속이 그랬는데 조금 회복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천천히 네.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바쁘시고 또 오늘 눈도 많이 내리고 네. 그런 날인데 의정보고 참여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부에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 부분을 또 샅샅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슬쩍 들여다본 바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억 그리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 해가지고 강동구 관련해서 예산을 무려 26억을 확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26억이 또 어떤 사업들을 위해서 쓰이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또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여서 행정안전위원들에 이제 배당되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특교세. 그게 이제 22억이고, 또 교육청, 우리 교육부에서 주는 교육 특별 교부금, 그게 4억입니다. 4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산초등학교, 우리 강동구의 한산초등학교, 우리 교실에 이 LED로 바꾸고 텍스 교체하는 그런 데 쓰이는 이게 4억이고요.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 일자리 나눔터라고 주로 이제 이렇게 50대 이상 좀 중후반에 그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나눔터 조성하는데 이제 12억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둔촌역 가면은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둔촌시장.
고객 쉼터 조성에 5억, 그리고 1자산 공원 노후 시설 정비에 5억, 그렇게 전부 해서 26억이 되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이 특효세는 우리 국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곳에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의정 활동하는 중에 좀 뭐 이건 다다익선이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 대한민국 행복도시 탑5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또 다른 이제 강동구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강동구는 서울의 이제 동쪽 끝자락에 또 위치를 해 그렇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강동구의 현안 중에 하나는 바로 교통 여건 개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강동구에 들렸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바로 지하철 5호선 이제 둔촌동역에서 구분다리역 이 직결화 사업이 이제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럼 어떻게 진행될 거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의원님께서 맥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 강동 구민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저쪽 김포공항 방화 쪽에서 5호선이 오면은 강동역에서 네. 갈라집니다. 마천 쪽으로, 또 하나는 상일동 쪽으로. 물론 상일동 노선은 이제 하남까지 연결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상일동, 고덕동 계신 분들이 저쪽 마천 쪽으로 가려면은 강동역에서 갈아타야 돼요. 이게 되게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게 직결화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구분다리역과 저쪽 지금 그 둔촌동 둔촌역이 직결하게 됩니다. 직결화 네. 사업이 되게 되면은 고덕에 있는 분들이 바로 둔촌 지나서 올림픽 공원역에 내려가지고 9호선을 환승하실 수도 있고, 네. 오금역에 내려서 3호선을 또 갈아타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데, 이거는 지금 서울시의 도시철도 기본 계획이라고 10년마다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 계획에 이번에 이제 2020년도 작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일은 그 예산 확보해야 되고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제 이용하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게 계획이 확정됐다는 거. 그렇죠. 그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네. 네, 앞으로 또 들려오게 될 반가운 소식들을 더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김포시, 강남구, 강동구, 하남시 이렇게 연결하는 네. 그 광역 급행철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GTX라고 그렇죠. 부르는데 GTX D라인인가 봅니다. 이 네.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또 이 GTX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또 해오셨고, 이게 그럼 GTX D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강동구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9호선도 있고, 우리 강동구는 5호선, 9호선이 다 이제 저쪽 그 뭐 여의도를 지나가지고 김포 쪽으로 이제 방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 GTX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의 뭐 한 20분 정도 안에 그 아주 빠른 속도로 가니까, 그래서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 GTX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터널 기술의 소산이에요. 대심도.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이 보통 20m, 지하 20m, 30m 정도를 다니는데, 이 대심도 이 GTX는 지하 50m 이상 아주 깊게, 그러니까 터널 공법으로 해서 지금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이런 광역형 그런 급행 철도를 지하에 건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GTX 노선, ABC 노선이 거의 서울 북부와 또 경기 남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로 이제 경기도, 서울을 관통해서 경기도를 잇는 그런 노선인데, 동서간 노선이 좀 취약했어요. 그래서 예. 김포와 하남시 정도로 네네.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이 김포와 하남을 잇게 되면 당연히 강동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강동구에 역을 만들고 강동구도 이제 혜택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GTX-D 노선 유치 사업은 우리 강동구에 있는 아까 진선미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강동구청장, 그리고 하남시의 하남시장과 하남시의 국회의원님들 같이 연대해가지고 합심해서 네. 지금 하고 있고, 여기 사진에 나옵니다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께
우리가 서명부를 우리 강동 구민들이 서명을 뭐 10만 명 넘게 해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그 장면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게 뭐 기본 계획도 안 돼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은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 정부 계획으로 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그 이후에 어떤 그 후속 작업을 통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교통 현안이 있지만 이걸 하나씩 또 풀어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보면 교통이 편리한 강동구, 그리고 사통팔달 강동, 경제 발전의 기반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교통이 좋아진다는 거는 단순히 뭔가 이동에 있어서 편리성을 넘어서는 경제적인 가치까지 창출해낼 수 있는 그렇죠. 긍정적인 효과가 강동구에 더 많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때까지 또 강동구민 여러분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도 확인을 했지만 사실 의원님께서 강동구민 여러분과 굉장히 끈끈하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님이시기도 하지만 단순히 뭔가 이제 지역구민을 넘어서 이제 좀 끈끈한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특별한 인연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작년 3월부터죠. 매주 토요일마다 강동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청소봉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사실 놀랐던 거는 이때 아마 처음 시작하실 때만 해도 이제 선거 직전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 사실 많은 후보자들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 보였지만 얼마나 이제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나름에도 의구심도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바로 이게 벌써 46회째를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함께 하시는 주민분들은 여전히 많으신지, 그리고 주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혹시 뭐 힘들어 하시거나 뭐 조금 귀찮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또 반응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힘들고 귀찮게 생각하실 거라고 봤는데 그렇죠. 처음엔 그렇게 네, 생각하실 날이 수 가면 있죠.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한 뭐 17명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이고 또 되게 즐거워들 하세요. 되게 놀라운 일인데 지금 계속 이 토요일마다 잘 해왔습니다만은 코로나 방역 단계가 너무 강화되면서 그렇죠. 사실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아쉬운 일인데 우리가 17일 이후에 조금 그 방역 단계가 좀 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가능하다면은 좀 청소를 계속 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2월달 되면은 백신이나 치료제도 이제 나오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하루빨리 이렇게 청소를 할 수 있는 청소를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청소를 좀 한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 강동구가 깨끗해지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걸 벽돌 한 장 쌓듯이 계속 쌓아 나가면 그렇죠. 우리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참여하는 분들도 또 굉장히 보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임기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준 사진은 네. 그 방역 단계가 굉장히 낮은 그렇죠. 그 지난 여름 때 반팔을 입고 계시는 찍은 거라서 뭐 턱스크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제 사진을 보면 굉장히 화기애 또 했고 그렇죠. 의원님께서도 또 사실 청소를 하시는 걸 좋아하기보다 이제 강동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무언가를 해나간다는 그 활동이 너무너무 즐겁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거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강동구민 여러분들도 정말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파란 강동 저희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파란 강동 화이팅 이런 댓글도 오고 굉장히 응원의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소통의 달인이신 만큼 사전에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해식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사실 이렇게 의원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직접 묻고 싶은 것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 여러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즉석으로 2개 정도를 좀 뽑아서 의원님께서 직접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두 개를 뽑으면 되고 하나는 둘 다 의원님이 뽑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뭐 하나 더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저는 이걸 뽑도록 하고요. 의원님 네, 한 개 저는 뽑아주시죠. 이걸로. 네. 네.
의원님 거부터 먼저 제가 한번 이렇게 열어볼까요? 할까요? 예. 네. 아, 네. 굉장히 이거 보여드려야 핫한 되나? 주제인데. 네, 핫한 주제인데. 네, 이게 약간 펴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질문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닉네임이 굉장히 한 분이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한 5분 정도가 질문을 하셨는데, 네. 질문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사면에 대한 생각은? 당대표가 사면 아젠다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는 당대표님의 충정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이 의견 표명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우선 그 전직 대통령들이 이 탄핵당한 거 그리고 사법 처리당한 것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법적 절차가 다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뭐 그런 점들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이제 부적절하고 저는 또 한 가지로 이런 그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래도 국민적인 요구 또 국민적인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성숙이 돼야 그래야지 대통령께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그 성급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있고요. 다만 뭐 당대표께서는 그래도 우리 정치가 너무 이 여야 대립이 극심하고 또 이런 것들이 국민 간의 그런 그 치유할 수 없는 분열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제가 볼 때는 뭐 당장 하자라기보다는 때가 되면 건의하겠다 뭐 그런 정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당 대표님의 어떤 충정이라 그럴까 그런 것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끝이 났고 지금 두 번째 질문을 제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네, 앞에서는 굉장히 또 무거운 정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닉네임 도라에몽, 돌아엠옹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도라에몽님께서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또 쉬시는 날은 뭘 하면서 지내시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 순간만큼은 정치인 이해식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시민 이해식으로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한마디로 잡식형입니다. 뭐든지 다 잘 먹는. 다 잘 드신다. 네, 뭐든지 다 잘 먹는데 그 뭐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은 김밥, 잡채, 그리고 해삼, 멍게. 뭐 그런 걸 좀 좋아했습니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갑자기 김밥에서 멍게까지 갔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좋아하신다. 네. 근데 사실 김밥과 잡채는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뭔가 집에서 해준 집밥 느낌이 좀 있고요. 해삼과 멍게는 해산물로 묶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그러면 좀 좋아한다라고 은연중에 또 이게 선호도가 드러나신 거 아닌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경남 마산에서 이제 초중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집에를 내려가면 우리 어머니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바로 준비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김밥, 잡채, 해삼, 멍게. 골고루 준비를 해주셨네요. 내가 좋아하는 걸 아니까 그냥 시장에 가서 사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밥이나 잡채는 이제 요리를 하시고. 네, 진짜 지금 댓글에 의원님 퇴근하고 바로 달려왔어요 라고 벨르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MC의 고유 권한으로 한 개만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제가 한번 오픈해서 마지막 질문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지금 댓글에 저녁 못 먹고 계신데 김밥과 잡채 먹고 싶다고 의원님 이제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식욕을 돋굴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 이 질문도 사실 궁금하셨을 수 있는 질문인데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은 됐습니다. 닉네임 고분다리 시장님께서 국회 입성 후 초선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있던 순간과 아쉬웠던 순간은 언젠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고분다리라고 돼 있어요? 네. 고분다리 그러면은, 시장님. 그러면 그 김영권 회장님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추측까지 가능하시도록. 네. 뭐 제일 보람이 있었을 때는 국정감사 잘했다고 상 받은 거. 네. 아까 저희가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삼관왕을 하셨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그 뭐 아쉬운 거는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민들 뵙지 못하는 거. 그게 참 그 아쉬워요. 네. 가서 좀 이렇게 그 의정 보고서도 돌리면서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뭐 조금 더 지나면 그 얼굴 잊어먹을까봐 참 그게 걱정입니다. 네, 정말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강동구민 여러분과 우리 이해식 의원님의 만남의 자리가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지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지금 그 김밥과 잡채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네. 네. 의정 보고 끝나고 그거 해서 드시겠다고 하시네요. 네. 사실 지금 8시 40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7시 반쯤에 또 이제 생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요. 마칠 시간이 또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간에 잠깐 좀 놀라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끝까지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강동구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제 감사 인사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께서 강동구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을 또 마무리 인사로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함께 해주신 강동구 주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바쁘신 중에도 또 온택트 의정보고회에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뵙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빨리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내주 중에 당정 협의를 거쳐서 특히 백신 로드맵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제까지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방역 성과와 함께 우리 나라의 이런 코로나 대처가 정말 지금도 우수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우수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런 어떤 그 코로나 방역 대처는 그야말로 어떤 국민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정말 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 대한 어떤 존경심, 감사함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강동구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뭐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그 온라인에서나마 이런 기회를 또 자주 갖고 인사를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이렇게 효과적인 그런 소통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서 앞으로도 의정 활동하는 것을 그야말로 편안하게 지켜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요. 이제 조금 뭐 1년도 안 됐습니다만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강동 구민 여러분들의 그런 성원에 보답하는 그런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올바른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신축년 새해에 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어렵지만 서로 힘을 모아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면서 새로운 어떤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님께 특별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당신 곁에 있는 그리고 당신 곁에 힘이 되는 국회의원 바로 이해식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에 진행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에는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